옛날 먼 옛날에 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함께 살았대요. 전래동화에 항상 등장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된 호랑이와 친구들. 사라진 산속 친구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강원 도립화목원 안에 위치한 강원도 산림박물관. 오늘부터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는데 덕분에 조용하던 박물관에 모처럼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지고 가족과 함께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어떤 전시길래 그럴까? 이번 전시의 중요한 점은 이제 멸종된 동물들이 과거에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런 동물들이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쯤 생각하게 하게 되는 전시입니다. 진짜 전래동화 속 호랑이를 이곳에 데려왔단 말씀. 다른 호랑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로 백두산을 뛰놀던 한반도 토종 호랑이의 후손이라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 호랑이인 것이죠. 여러 종류의 호랑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북방 지역에 서식하는 시베리아 호랑이. 척박한 산지의 포식자답게 몸집이 크고 성격이 끈질기며 줄무늬가 선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경주 대덕산에서 1921년에 잡힌 호랑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전시회에 있는 것처럼 1924년에 잡힌 호랑이 사진이 남아있고 근데 사실은 기록은 1940년대까지 호랑이가 잡힌 기록에는 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호랑이는 아마 1940년쯤에 남한에서 잡힌 호랑이는 마지막이고 북한에는 1987년까지 호랑이가 잡힌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해수 구제 사업으로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고만 호랑이. 이젠 우리나라에서 영영 토종 호랑이를 볼 수는 없는 걸까? 사실은 맥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호랑이의 후손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망명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난 94년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아 들어온 백두는 한국 호랑이 복원의 희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젠 박제로 남아 우리나라 호랑이의 이야기를 전하는 백두. 하지만 아직 한국 호랑이의 복원 가능성은 열려있다. 대륙에 있던 러시아와 중국에 있던 호랑이가 한반도로 오기도 하고 또 한반도에 있던 호랑이가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으면은 호랑이가 한반도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호랑이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모든 동물들, 식물들, 동식물이 다 이용하는 생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살리는 길을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만들자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산군이라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 됐던 호랑이. 우리 민족의 삶엔 늘 호랑이가 있었다. 무관들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기계를 담고자 관복을 호랑이 문양과 수염으로 꾸몄고 민간 신앙에선 호랑이를 신격화해 숭배하기도 했다. 이건 역시 호랑이와 관련된 물건. 이건 이름은 만들은 이름은 호발이야, 호발. 호랑이와 곶감, 해님 달림 등 여러 전래동화에서처럼 호랑이는 자주 사람을 습격하기도 했다. 당시 서양인이 조선의 풍경에 대해 기록한 이 사파는 한반도가 얼마나 호환이 빈번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간에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창귀가 돼서 다음 희생양을 찾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때문에 호환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호식총이라는 무덤 형태로 영혼을 달래며 장례를 치러줬다고 한다. 여름에 모구랑 새 깨밀면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짐승 때문에 이거 쳐야 된다고 그래. 호환을 대비한 산촌 사람들의 아이디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홍두깨도 달아매고 또 절복깨도 달아매고 했단 말이야. 이게 늘어지라고. 무거워서 이렇게 늘어지라고. 아, 일종의 나무 셔터문 같은 거군요. 되게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 많아.
백두산 호랑이 외에도 다양한 희귀 동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박제 표범 역시 한때 사냐를 호령했던 한국의 토종 산짐승. 당시엔 호랑이 표범 구분 없이 모두 범이라고 불렀다. 나무꾼과 선녀를 연결해준 꽃사슴 역시 이젠 이 땅에서 사라진 동물. 꽃사슴은 녹용을 채취하려는 욕심으로 그리고 야생여우는 모피의 인기와 쥐잡이 운동의 여파로 우리의 사냐에서 모습을 감춰갔다. 특히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주인공은 바로 설악산의 마지막 반달 가슴곰.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여전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 동물은 25년 전 밀렵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던 모습이 한 신문기자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1983년도 5월 달에 사실 제보를 받고 이제 설악산 마등령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총을 맞아서 이 피를 흘리고 바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몇 장을 찍고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설악동으로 내려가가지고 구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인명구조대원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가 살리려고 헬기를 동원하면서 주변에 나무를 다 쳤어요. 근데 이제 밤에 죽었어요.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에 경종을 울리고 떠난 반달 가슴곰. 박제로 남아서도 이 땅의 생태계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도 나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이다. 그 이후에는 뭐 우리는 또 이제 뉴스에서 멀어지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랬다가 금년에 해가지고 그 곰이 여기 있다 하는 게 좀 새롭고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동물들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관람객들. 이 전시실의 박제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건 우리 세대의 몫이다. 지금 현 세대가 이렇게 물질 만드는 그런 기계화 그런 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보존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실을 채운 수많은 유물들. 아무래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초상화는 조선시대 때 문희대장이었던 이경화의 초상화인데요. 초상화에서 이경화는 호랑이 2마리가 손을 놓고 있는 쌍홍숭배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만, 해설사가 청소년? 앞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해설사는 다름 아닌 중고등학생 주니어 도슨트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전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주니어 도슨트는 산림박물관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정식으로 임명받아 각자의 파트에서 꼼꼼하게 설명하는 주니어 도슨트. 앞으로 이 땅을 지켜갈 세대라서 이번 전시의 도슨트를 맡은 의미가 더욱 크다. 제302 도슨트를 통해서 그냥 그동안 제외했던 멸종위 동물들을 다시 알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동물이라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 동물들한테는 좀 잘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두려워하고 한편으론 고마워하며 야생동물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온 강원도 산촌의 삶. 일상 속에 늘 함께했던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간다는 건 곧 우리의 일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점점 사라져가는 한반도의 동물들. 그들의 슬픈 눈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땅의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